그리고 참여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그 커리가 움직여지는지. 공동교육과정. 왜 그러냐면 지금 공동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각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 있냐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 나는 진짜 내가 배우고 막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친구들이 신청해가지고 그거 열고 개설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애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들어가면 저기 어떻게 되냐면 인강 듣듯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줌 강의고 한 반 과정도 15명 정원이에요. 어떻게 어떤 애는 이렇게 와갖고 저기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떨어졌다고 뭐 이런 것도 톡방에 올라오고 하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자기가 봐서 자기 입맛이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봐가지고 좀 이 상태 아닌 것 같다. 그럼 걔는 못 듣게 해요. 15명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잖아요. 2년이니까 2년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참여해 보시고. 왜냐면 내가 영문과 출신이라면 대학교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배운 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서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최소한 영미문학 100선은 아니더라도 10선까지만 학원에 비치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정독하고 완독해 놓으세요.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미리 안 읽고 있다가 어떤 게 되냐면 심화 영어 우리 영미문학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굴이 새빨개질 때가 많았어요. 애들은 학교에서 심화 영어 듣고 오고 이제 영미문학 원서 그냥 갖다 들이밀면서 선생님 이거 이 부분 어떻게 돼요? 막 들이미는데 순간순간 얼굴 빨개진 선생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미문학 한 10선 정도는 왜냐면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다 필요한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로하고 이 심화의 큰 투개는 기본적으로는 심화는 무조건 영미문학으로 많이 가고요. 진로는 뭘로 가냐면 디베이트로 가요. 영어 토론. 그래서 디베이트는 아까 이제 초등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는 디베이트, 영어 토론이에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겠어요?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준비. 근데 내가 아는 것만큼 얘기하는 건 아시죠?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토론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영어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낙태에 대한 개념이 한 번도 없었던 아이들은 낙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 뻥끗도 못해요. 내 머릿속에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것들이 안 들어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뻥끗도 못해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로 영어는 생활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배고프니 밥 먹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테마 예전에 설명하는데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잡으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탑 10 프로스 앤 뭐 이거 콘 이게 인터넷 치면 그냥 구글에다 프로스 콘 이렇게 딱 치면 사이트 하나 나오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분야별로 핫하게 나오는 토픽 주제 분야별로 10개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00개가 순위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서 저희는 그래서 선생님들을 그거 가지고 연습시켜요. 선생님들 좀 연습하라고. 그래서 우리 원어민이 왔을 때 야 창피하지 말고 니네 영어 못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원어민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희 원어민이 2시부터 수업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은 12시에 와서 디베이트 연습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밥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요. 2시 반부터 저희 수업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 뭐 원어민이 없으면 그냥 선생님을 쓰신다 그러면 어떻든 일단 내가 토론하기 전에 내용을 아이들이 많이 알게 배경 지식으로 알고 수능도 똑같은 거냐 왜 수능 EBS 올해는 EBS 특강이 옛날에 한참 떴냐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념이 수능 특강에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시험에 들어와서 지구온난화가 나왔을 때 이 느낌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애가 태어나서 처음 지구온난화에 대한 글을 읽을 때는 이 퍼포먼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뒤에다가 얼마나 많이 심어주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거는 이제 뭐 이거 꼭 아니니까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전반적인 또 우리 영어 선생님 영어 원을 한다고 해서 자꾸 부모님들 물어보는데 영어 얘기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얘기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니까. 초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되는 건 국어 시간 확대예요.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 바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초등학교 때 핵심으로 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서 영어 수학에 1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안 돼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 보기에서 다음 중 뭐뭐를 지향한다. 선생님 지향하다가 뭐예요? 영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봐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 지금 보면 34시간 추가 확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국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국어 시간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학원을 하면서 사이드로 뭔가 블루오션으로 뭐 하나를 더 창출하겠다. 그러면 문해력과 관련된 거 사이드로 더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현혹되면 안 돼요. 다른 데 현혹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학원을 성장시키는 포인트들이 내 거를 먼저 제일 잘해. 뭐 입시고 뭐고 이런 거 자꾸 엉뚱한 거 자꾸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제가 또 이런 걸 하면 또 입시 하시는 분들이 저희 토마토 스쿨에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워낙 다들 친하게 여기 다들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교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교과에서 승부 보시는 거예요. 교과를 잘 가르치는데 망하는 학원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수학의 끝판왕이야. 거기서 뭐 입시 못한다고 뭐 망해요. 수학 끝판왕이고 입시하겠다는 애 있으면 저 같은 사람 알아두면 그 사람 소개시켜주면 돼요. 뭐 이게 박인호 소장 알고 있으면 그런 데 소개시켜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본인이 하려고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교과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학원이야? 그럼 영어로 승부 봐야죠. 영어로. 딴 걸로 승부 보지 말고 영어로 승부 보고서 영어로 내연을 하고 내가 느끼기에 영어로 내가 대기도 받고 이제 거의 성장이 여기서는 이제 멈춘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원에서 홀딩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강의실을 4개 쓰고 있는데 지금 꽉꽉 차서 잘 돌고 있어. 뭐 이렇다던가 영어 쪽으로 이제 왜냐면 어느 동네든지 그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성장의 포인트가 있지만 어느 정도 딱 지났으면 더 이상은 요 컨텐츠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초등 중심의 어학원이야, 초등 중심의 뭐 영어 학원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어, 문해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34시간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시켜주면 되고 영어 쪽에서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 안에서도 문해력을 키워드립니다라고 하고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 통번역 시험도 막 알파에서 많이 보잖아요. 통번역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아이들 수업 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영장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이 되는 아이들이라면 이제 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번역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북 같은 거 연기 딱 나오면 그게 다 이게 알파가 좋은 게 알파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딱딱 라이팅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묶어갖고 스토리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레벨별로 스토리북이 다른데 그럼 이 스토리북이 딱 하나 나오면 그 스토리북을 또 자기만의 원본으로 한국말로 다 해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번역서를 만드는 거예요. 레벨이 좀 올라간다 그럼 이제 뭐 번역서 만들면 돼요. 영미문학을 번역서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쯤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화 영어 할 거를 내가 만약에 이런 거면 데미안 그리고 딱 여기다가 번역 김말순 탁 그래서 집에다 갖다 줘봐요. 미치지. 이게 맛이 달라요. 한번 해보시면 느낌을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애들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집에서 아빠가 한번 딱 읽잖아요. 감동의 쓰나미. 전혀 색다른 데미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느낌의 데미안에. 근데 그런 경험치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해한 데미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두 이제 잡는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학원에서는 문해력도 잡아버립니다. 영어학원을 보냈더니 문해력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본다는 거고,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중에 한 학기만 시험을 안 보는 거고요. 한 학기는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그게 1학기에 하던 2학기에 하던 그거는 학교장 재량이고요. 어떻든 이제 그럼 자유학년제가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1학년 때 학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3학년 2학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오히려 시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미 중학교 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택하죠. 내 수업 들을 거를. 난 뭔지 모르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1학년에만 있었다가 멍하니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한 학기를 딱 떼서 어디로 뒤로 미룬 거예요. 3학년 2학기에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너희들 빨리 진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래야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원활하게 뭐가 가능해요? 이제 과목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보 시간, 정보 시간이 2배로 많아진다라는 거.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중학교는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원내 프로그램 안에서 뭐가 더 있으면 영어 교과는 다 잘하고 뭐 정도 조언해 줄 수 있으면 좋냐면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줄 수 있으면 좋아요. 원내에서. 중학교 아이들. 왜냐면 진로는 다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진로 프로그램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해야 되는 건 꼭 돈 내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료로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향, 내가 가르쳐 보니까 아이의 성향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로를 했던 이제 검사지, 그리고 그게 원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검사지 같은 거 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없다면 어떻든 진로에 대한 검사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아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다 그럼 3년을 가르치면서 애를 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3년을 가르치면서도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아이의 성향을 잘 믹서시켜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진로 상담을 개별 간담회로 열어주시면 그 학원은 또 한 번 빛이 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봐봐요. 이 시간에도 아침 9시 반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들 오고 싶었으나 힘드니까 못 오는 거죠. 온 사람은 뭔가를 얻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들이 다 하는 거를 나도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건 크게 메리트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매니지먼트하고 우리만의 색깔로 예쁘게 포장하느냐. 이게 별거 똑같은 거라더라도 예쁘게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건데 그냥 진로 선택지만 그것만 보고, 그건 부모들도 학교에서 다 받는 거니까 받아갖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 대한 특성을 가르쳐 보니까 잘 아니까 그런 거 양념 버무려서 한두 마디 첨부하면서 진로 상담을 해주면 학부모들은 또 다른 맛을 느끼죠. 학교에서의 진로 상담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종이 쫑이 받아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그냥. 진로 교사가 있긴 하지만 그 진로 교사는 뭐 하는 거냐면 테스트지 본 거를 잘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러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예. 4개 영역 70에서 2개 영역 10반 어떤 게 어떤? 이거요? 네. 자유학년제 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로 연계 과목이라는 거에 관련된 걸 학교에서 애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그냥 그거를 1학기하고 2학기에 축소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축소해서 2개로 연결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1학기, 2학기로만. 아, 그러니까 진로에 관련된 예, 학교에서 하던 수업이.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 근데 그러면 진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예. 근데 왜 축소를 그 느낌은 그러니까 시간이 축소됐다라는 거지 과목에 대한 어떤 시간이 축소됐다고 해서 저거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다른 영역들이 이제 늘어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제율적으로 이제 짜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 뭐가 또 늘어나냐면 학교 재량 수업이라는 게 생겨요. 교육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고교학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여기에 지금 안 담겨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게 늘어나냐면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퇴계원이라는 지역에는 산대놀이라는 게 거기 저게 있거든요. 그러면 퇴계원 중학교 애들은 이게 교과목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과목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학교장이 지역과 공동으로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과목들이 수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쪼개가지고 이 부분만 이제 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통의 국어, 영어, 수학 뭐 기가, 뭐 도덕 이런 식의 수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되면 지역과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A라는 게 여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게 학교장과 연계돼서 그게 수업 시간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나 이런 데 지역 사실 중학교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업 시수는 이제 확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다 그 얘기고 전체적인 이제 수업 시수 줄어드는 거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은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등학교도 자율 학기제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만약에 학교장이 원하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만약에 대학교가 있어. 예를 들면 A라는 고등학교 옆에 과기대라는 대학이 있어. 그럼 여기랑 연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미리 뭐 대학교에 과기대에 있는 어떤 과가 있으면 이거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설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최소에서 특징만 지금 잡아놓은 거라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수업 시수의 총량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 그거고요. 선택 과목 정도 지금 뭐 보면 이제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제 지금도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고교학점제 돼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이제 융합 선택이라는 게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융합 선택이 늘어나고 이게 진짜 고교학점제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이게 실제 시행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융합 선택. 이유는 지금 아는 뭐냐면 다양한 진로에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했냐면 선도학교라고 해도 예를 들면 지금 3학년 애들은 만약에 1학년 때 일본어 1이나 중국어 1, 한자 1을 선택한 애들이 지금 3학년 애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이긴 하지만 이게 3학년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중국어 2, 일본어 2, 한자 2 거기다 뭐 프로그래밍 정도 하나 정도 더 들어간다거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1학년이 2학년 들어가는 애들 선택하면 이제 좀 더 늘어가지고 이제 중국어 2에서 중국 문화, 일본어 2에서 일본 문화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제 고교학점제는 이 정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진로와 맞는 디테일한 것들이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영화의 이해라던가 뭐 다양한 게 돼야 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안은 뭐였냐면 그러면 전문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교육부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건 우리나라에 놀고 있는 석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석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관련 교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뭐로 보자? 전문가로 보고
예를 들면 내가 중앙대에서 영화를 전공해서 박사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가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영화의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박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원안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과목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교육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밥그릇 싸움이 중요하죠. 정교조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학교를 들어온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제 입장에서 그게 말이나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해는 돼요. 이게 어디나 이제 쉽게 없는데 뭐 외국에서 뭐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대를 뭐 병원에 맘대로 취직을 한다거나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정치적으로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 고교학점제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광고하듯이 쫙 펼쳐지게 개설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지금. 아직 근데 2년이 남았으니까 뭐 다양하게 고민들 하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교육 포인트 이제 짧게 요약하면서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공강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여기 고민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포인트예요. 공강 시간에 대한 활용. 두 번째, 과업형 수행 평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형 평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예, 관찰형 평가, 선생님들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토론과 독서 논술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요. 논술.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이제 이거는 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바로 시행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면접이죠. 그럼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교학점 시대 때는 이제 가장 이제 꽃을 피는 거고요. 그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면접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요즘 애들이 말 잘하고 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실제 고3 기계공학과 간다는 친구한테 와갖고 왜 기계공학과를 선택하셨나요? 물어보면 그거를 자기가 뜻대로 이렇게 쫙 얘기하는 친구도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쪽 부분들에 대한 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원에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보면 이제 요게 이제 교과서 공강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건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공강 시간에 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시간표를 절대 누가 짜지 않는다? 학교에서 짜주지 않는다. 아이들 시간표를 100% 아이들이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마음대로 못 짜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은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마트에 갔어요. 장난감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원래 뜻이었다면, 이게 현실감 있나? 이제 처음엔 이상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줄어들 거예요. 지금 예상하기로 솔직히 말하면 요거 골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다들 예상하고는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은 싸움입니다. 이게 뭐 획기적인 아직은 이제 시간은 남았으니까 그 안에 다 타협이 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장 좋은 거는 대학과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학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 개설 과목들을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개설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 올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목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양 과목 같이 개설을 많이 이렇게 쫙 해줘도 하나의 아니긴 할 텐데 뭐 이게 어느 누구와도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이고 이게 서로 열려 있고 이게 이권 문제라 수학 커리도 뭐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 때 되면 교과서 계속 바꾸고 이게 다 밥그릇 싸움이라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과업형 수행평가 이거는 학생 성장 중심 그래서 진로 개척, 역량 함량, 자기주도적 학습이라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행평가를 학교 안에서 이루어.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면요. 딴 거 없어요. 공정성 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토마토 스쿨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55만 원이면은 상 개런티.